안녕하세요. 윤국TV입니다.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제 개인사로 너무 놀았습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이제 다시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고자 합니다. 렌트카 대여를 하면서 그간 여러분들이 톡으로나 메시지로 저에게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을 가지고 질문과 답변 형식으로 한번 제작해 보았습니다. 질문 있습니다. 렌트카를 빌려서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런데 처음 시도해보는 것이라 어떤 차량을 선택해야 하고 또 차량 대여 시나 대여 후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참 정말로 오지게 정말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행에 들떠서 친구들과 이것저것 살펴보던 중 대중교통보다는 차량을 대여해서 또는 휴게소 맛집이며 자유여행을 누리고자 TV상에 많이 나오는 그런 트렌드 여행을 하고자 렌트카 대여를 생각해 보시는 것 같은데요. 요 세 가지를 생각하시고 알아보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대기업 렌트카인가 일반 기업 렌트카인가? 여러분들이 아시고 있는 대기업 렌트카는 각종 언론을 매체로 한 로땡, 아주에이, 아마땡, 소땡 등이 있죠. 그리고 일반 렌트카 회사 정도는 여러분 주변에 위치해 있는 소규모 렌트카 회사나 인터넷을 통한 광고를 접하는 렌트카 회사가 있고요. 이 가격 면에서는 서로 비슷합니다. 다만 대기업에서는 처음 회원가입이나 또 프로모션, 할인 쿠폰 등으로 처음 이용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마케팅 정책으로 가격이 체감상 저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예약을 하려고 하면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차량을 예약할 수 없구나. 할 수 있더라도 대여점이 거리가 있거나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두시고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2주 전에 미리 예약을 해 두셔야 함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소규모 렌트카 회사에서는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기에 당일이라도 차량이 있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다소 부족한 차량 보유 관계로 인하여 승합 차량 같은 경우는 아예 안 될 수도 있으니 이것 또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꿀팁, 한 우물만 팔아. 대기업이든 소규모 렌트카이든 간에 한 곳 업체에서 신뢰를 쌓고 꾸준히 이용을 하다 보면 그 회사의 차량 패턴이나 이용할 수 있는 패턴 등을 알아놓게 되죠. 계속 사용하는 데 있어서 편리함과 더불어 단골 고객으로 등재되어 가격이나 문제 발생 시 훨씬 유리하게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아두시라. 제가 렌트카 회사를 운영해 보면서 느낀 것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단골 고객에게 훨씬 잘해드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 렌트카 차량 대여 시 반드시 꼭 놓치지 말고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도 이미 다른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들어서 잘 알고 계시는 것 중에는 차량 연식을 봐라, 키로수를 봐라, 차량의 계기판에 경고등이 뜨는지 봐라, 내가 예약한 차종이나 주문한 연료인지 봐라, 차량 내부의 냄새나 청결 상태를 봐라. 특히 차량 외관은 사진과 동영상을 필기록하고 볼 수 있으면 하단도 봐라 등 이것저것 많이들 들어서 아실 텐데요. 제 경험상 위에 나열한 것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제일 우습게 여기는 것, 이것 때문에 나중에 막상 문제가 생기면 후회를 많이들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계약서 작성. 계약서 작성 시 설명을 건성으로 듣거나 또는 급하다고 됐다고 하고 사인은 나중에 또는 사인 후 받은 계약서는 확인도 안 하시고 차량에 던져 놓으시거나 전자계약서에 서명하시고 문자나 카톡 등으로 잘 받았는지 확인도 안 하시는 등 이러한 경우 차량을 무사히 반납 시에는 문제될 소지가 그리 적은 환경이 될 수도 있지만 차량 이용 중 고장이나 사고 또는 문제가 발생 시 그리고 차량의 반납 시 파손 부위 체크와 유류량 체크 등 서로 다른 이견차나 계약서상의 누락 등으로 인하여 다툼의 소지가 가장 크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 작성 시에는 담당자의 계약서 설명을 잘 들으시고 궁금한 경우 질문을 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제 설명을 들으시어 나중에 생길 문제에 대해 서로 확실히 알고 가야 하며 또한 계약서상의 기록 및 체크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확인이 안 될 시에는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지는 다음에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민 많이 하는 문제인데 자차 보험은 꼭 들어야 할까요?
여건이 되신다면 반드시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짧은 여행이나 운전이라 하지만 우리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기에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렌트카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대인, 대물, 자손까지는 가입되어 있으나 고객의 선택에 의해 자차를 선택적으로 가입을 시켜주는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차까지 모두 가입되어 있으면 번거로울 필요가 없으나 이 또한 가격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택적 사항이 대다수이지요. 보통 하루에 자차 보험금 비용으로는 1만 원에서 그 이상으로 청구하는데요. 1일 사용 기준이면 부담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1일 이상 5일 정도 사용 시 5만 원의 자차 비용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해서 요즘에는 저렴한 자차 가입 어플도 존재하니까 이것을 이용해 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파손 부위가 발생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 이것도 이 렌트카 운영을 하면서 고객님들과 참 골머리를 썩였던 부분 중 하나인데요. 분명히 계약서상이나 동영상, 사진상에는 없었던 파손 부위가 반납 시에 생긴 것입니다. 이럴 경우 사용하신 고객님이 변상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은 그러지 않았다, 부딪힌 적 없다, 내가 안 그랬다며 펄쩍펄쩍 뛰며 억울해 하시는데 결국 끈질긴 한 고객님은 위심이 가는 여행지 모텔에 다시 가셔서 CCTV를 확인해서 부딪히고 도망간 차량을 찾아내 경찰서에 신고하여 억울한 두 명을 푼 경우도 계십니다. 내심 그 고객님을 생각하니 다시 한번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행지가 거제였거든요. 이러한 상황이 나한테 안 일어날 수 있는가? 아니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예방법은 간단합니다. 렌트카 대여 후 정차한 후에는 반드시 번거로우시더라도 탑승 전 차량을 한 바퀴 돌아보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문콕, 주차 중 다른 차량의 간단한 접촉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옛날에는 블랙박스 차량이 드물었는데요. 요즘에는 필수로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으니 이러한 상황을 발견하셨다면 바로 블랙박스를 확인하시고 증거를 반드시 캐치하여 보관하시고 경찰에 신고하여 접수번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여행지에 가시면 차량을 주차 시 되도록 CCTV가 있는 잘 보이는 곳에 주차를 하시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시다면 상시로 블랙박스가 켜져 있는 주차 차량이나 옆에 주차를 시키는 것도 나름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렌트카 대여 후 정말 어이없는 경우도 겪어봐서 아는데요. 차량 대여 후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블랙박스 전원을 바로 빼놓는 고객도 있습니다. 무슨 사생활 침해라고 음량만 녹음이 안 되게 하시는 경우도 보았고요. 차량 반납 후 렌트카 회사와 확인 후에 저장된 내용 지워달라 하시면 됩니다. 임의대로 조치하시면 억울한 일, 사고 후 증명 등이 곤란하여 피해자에게서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러한 짓은 절대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운행 중 사고가 났어요. 자차 보험도 들었는데 수리비 35만 원 내라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실제로 제가 저희 쪽 고객이 아닌 친구 와이프가 겪었던 내용을 토대로 올린 것인데요. 필요에 의해서 가끔 이용하신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사고가 난 것이에요.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벽을 앞범퍼로 긁은 것이죠. 이때 렌트카 회사에서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안내를 했을 것입니다. 자차를 드셨으니 자차 면책금 50만 원을 내시던지 아니면 자차 처리를 안 하고 수리비 35만 원만 내시던지요. 그런데 고객은 자차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수리비 35만 원을 내라는 말에 흥분과 더불어 이해도 안 되었다는 것이에요. 고객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생각하고 오해를 했던 거죠. 나한테 친구가 전화 와서 이러한 사실에 대해 흥분한 상태로 욕을 하며 말을 계속 전했고 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그 렌트카 회사와 통화 후 전후 사정을 파악하고 친구에게 다시 한번 알아듣게 설명을 한 것이죠. 두 가지 중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부담이 가는 자차 면책금 50만 원을 선택할 것이냐 아님 실수리비 35만 원을 선택해서 마무리를 질 것이냐. 참고적으로 수리기간은 2일에서 3일이 발생하는데 내가 잘 얘기해서 휴차료는 안 받기로 했다. 친구는 머쓱해하고 당연히 35만 원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자처보험을 들 필요 없잖아 하고 되묻는 친구에게 그 정도 사고 난 것을 감사하게 여거라.
50만 원 이상 나오는 사고가 났다면 재수 씨도 무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